자, 오늘은 일본 현대사에서 정말 기이하고 또 소름 끼치도록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파헤쳐볼까 합니다. 한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가 어떻게 여러 가정을 통째로 납치하고 파괴했는지, 바로 아마가사키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연쇄살인 사건하고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범인이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친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공격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게 만든 그런 설계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주모자 스미다 미요코입니다. 당시 64세의 할머니였어요. 아마가사키라는 동네의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자신만의 공포의 제국을 건설한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유사가족이라고 불리는 아주 기괴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무런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집단으로 묶여버린 거죠. 뭘로? 바로 스미다 미요코, 한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공포심으로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한두 달, 아니 한두 해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미다의 이 공포 정치는요, 무려 25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아주 조용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있었던 거죠. 피해 규모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최소 8명이고요. 이 범죄에 연루돼서 체포되거나 기소된 사람만 17명에 달해요.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고 끔찍한 사실은 그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원래는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해자가 되도록 강요받았던 거죠. 자, 그럼 스미다의 수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건 거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체계적인 심리 파괴 과정이었어요. 한 가족을 말 그대로 통째로 납치해서 장악해버리는, 저희는 이걸 가족 하이제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수법을 분석해보면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체계적인 4단계를 거칩니다. 자, 첫 번째가 침투, 두 번째가 고립, 세 번째는 비인간화, 그리고 마지막이 완전한 통제예요. 바로 이 4단계를 거치면서 멀쩡했던 한 가족이 완벽하게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스미다가 쓴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아주 교묘한 심리 기술이었죠. 이게 뭐냐면 피해자 스스로 내가 이상한가? 내 기억이 잘못됐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스스로를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스미다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구원자처럼요. 이런 심리적인 지배는요, 곧바로 아주 원초적인 생리적인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잠을 안 재우고 밥을 거의 굶기다시피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이런 극한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저항하려는 의지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몸과 마음이 서서히 마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정말 비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스미다가 피해자들을 그저 괴롭히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손발처럼 부리는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행동들을 직접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늘 하던 말이 있었대요. 네가 시신을 토막냈으니까 이제 너희 모두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요. 피해자들을 범죄에 직접 가담시켜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가족을 때리게 만들고 굶겨 죽이게 하는 식으로요. 너도 똑같은 살인자야 라는 이 죄책감. 이게 바로 그들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기괴한 관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미다의 핵심 멤버들이에요. 사촌, 사실혼 관계의 남편, 심지어 친아들들까지. 이런 진짜 가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원래는 피해자였지만 결국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뒤섞여 있어요. 이걸 보면 정말 누가 진짜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그 경계가 완전히 흐려져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스미다는 그 안에서 철저한 서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게 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고자질하면
밥을 한 숟가락 더 준다거나 잠시 쉬게 해주는 식이었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서로를 밀고 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구조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25년이나 이어진 지독한 악몽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 끝은 정말 영화처럼 한 사람의 목숨을 건 탈출에서 시작됐습니다. 2011년 11월이었어요. 40대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필사적으로 탈출해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바로 이 탈출이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연 열쇠가 된 거죠. 그녀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창고와 아파트 마룻바닥 밑에서 콘크리트로 가득 채워진 드럼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또 다른 유명한 가스라이팅 살인범 마츠나가 후토시를 떠올렸어요. 둘 다 심리지배를 통해 가족을 파괴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츠나가가 한 가족을 집중적으로 노렸다면 스미다 미요코는 아예 여러 가족을 흡수하고 합쳐서 자신만의 거대한 공포제국, 즉 유사가족을 건설했어요. 그 규모나 교활함에서 차원이 달랐던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25년 동안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 왜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 경찰의 민사불개의 원칙이라는 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 간의 문제는 우리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관행 같은 거예요. 근데 스미다가 아주 교활하게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입양하거나 며느리로 삼는 식으로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도 경찰은 이걸 그냥 집안 싸움 정도로 여기고 번번이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12월 12일 스미다 미요코는 재판을 앞두고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끔찍한 범행 동기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을 전부 다 무덤까지 가져가 버린 거죠. 제대로 된 법의 심판조차 피한 채로요. 이 야마가사키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실문을 남깁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고 고립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통제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름 끼치는 교훈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완전한 고립 앞에서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한 틈을 파고드는 악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말이죠.